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목대로 개발 장비 만들기. 저는 어떤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이 되겠죠. 그리고 언어도 뭐 하이레벨 뭐 C나 무슨 뭐 C 뿔뿔 또 많잖아요. 그 하이레벨 랭귀지요. 그런데 제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경우는 아트멜의 그 AT메가 시리즈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, 그리고 어셈블리어로 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여러 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, 그 이유는 제 경우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판매하는 거가 목적이지만, 두 번째로는 물론 뭐 제가 이런 쪽에서 늙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,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데 취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해보는 거가요. 아트멜에는 AT메가 시리즈 있고 AT 타이니도 있고 뭐 엑스메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 시리즈가요. 그 뭐 용도별로도 있고. 그런데 저는 그 아트멜의 초기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초기 멤버 그렇게 요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초기 거가요. 2560도 좀 늦게 나왔을 거예요. 초기에 나온 거는 요 8515, 8535 이것들이 초기에 나온 것들인데, 8도 애초에 초기 나왔을 때 이름은 AT메가 8이 아니고 90S4433 이었어요. 요 8이. 근데 그 이름이 바뀌더라고요. 한 3, 4, 5년 되면서 AT메가 8로 바뀌었는데, 최근에 그 아두이노죠. 아두이노가 생기면서 아마 328을 채용했죠. 그 아두이노에서요. 328 T가 아니고 P를 사용했어요. 그 두 줄로 된 거, 딥으로 된 거예요. 근데 제 경우는 실제 산업명으로 쓰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T를 썼어요. 여기 제가 이 기판이 PCB 설계해서 판매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, 지금 요것도 T예요. TQFP. 8도 그렇고요. 근데 이 328은 8을 알고 있는 경우는 쉬워요. 설명이 조금 일로 너무 쏠렸는데, 이 아트멜의 그 시리즈가 그룹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AT메가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주력으로는 이런 정도가 있죠.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상당히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요 2560은 핀이 100개죠. 그러니까 한쪽으로 2560 T예요. 그러니까요. 요거 요거 두 개는 제가 T가 아니고 D입을 썼는데, 얘는 T를 썼어요. T는 그 사방으로 발이 나와가지고, 이렇게 사방으로 발이 나와가지고 24발씩 나와서 100핀짜리인데, 요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렇게 AT메가 시리즈죠. 그러니까요. AT 타이니 조그만 거 8발짜리 타이니도 있고 엑스메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최근에는요. 한 5가지 될 거예요. 그리고 뭐 무슨 자동차용에 쓸 수 있게
ATME가 뭐 328U2니 뭐 이렇게 된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. U2가 상당히 일찍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엔지니어, 제어계측 계통, 전자, 뭐 프로그래밍 엔지니어 쪽에도 그 프로그램이 크게 보면 두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빅데이터라,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데이터 처리만 하는 게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뭐 가전제 제어계측 쪽에 가깝겠죠. 제어계측과 이쪽에 가까운 걸로 해서 어떤 그 산업 장비, 뭐 가전 같은 거, 뭐 테레비, 가전, 무슨 또 요새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게 그 미사일 있잖아요. 미사일, 탱크, 전차,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보드들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속도. 그래서 그런 자동화, 제어계측 자동화 쪽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새는 모르겠어요. 대학에서 이 하드웨어를 얼마나 하고 졸업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 20년, 30년 전에는 형편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, 그러니까 그 제어계측 쪽으로 해서 그 선택되는 직장 같은 경우는 뭐 우면동이나 수원 메탄동 무선사업, 삼성 무선사업부나 LG의 그 우면동 거기 중앙연구소나 그 두 개가 일반 사업장으로는 뭐 다들 원하는 데죠. 그리고 여기가 생기기 전에나 지금까지도 또 그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실이 있었죠. 여기 생기기 전에는 방송국의 그 기술 담당 쪽, 개발 쪽, 군통신 이쪽이 잡고 있었잖아요. 그 IBM PC가 나오기 전에는. 삼성전자 수원이나 우면동 다 생기기 전에는 아직도 방송국 시스템 개발국, 개발실, 연구소 이런 데는 하드웨어 위주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데를 목표로 하는 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데는 제가 이거를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강의를 필수로 추천하고 싶어요. 하드웨어가 포함된 거죠.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를 쓰고 하드웨어를 공부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전 하이레벨은 한 3, 40년 전쯤에 그 컴파일러, C 컴파일러를 해서 C를 좀 썼댔어요. 근데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또 그 활동이 좁아지게 되니까는 이 어셈블리어 하나만 남게 되더라고요. 그땐 터보 C하고 크로스 컴파일러, C 컴파일러, 크로스 C 컴파일러 저거 두 가지를 C를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아주 큰 돈이나 생기는 프로젝트 같으면 어떻게 우물우물해서 또 시작해보지만 포기한 거죠. 그리고 어셈블리는 그 MCU 따라 다르잖아요. 어셈블리가 요 시리즈입니다. 그러니까요. ATME가 시리즈의 어셈블리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셈블리는 뭐 기견이 무슨 뭐 바이너리 코드니 뭐 말이 많잖아요. 그 교과서 같은데 책에 실려있는 말로요. 근데 오랫동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셈블리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50번지 메모리 50번지에서 뭐 포트 8번으로 B포트에 8로다가 B포트
비포트로 8비트죠. 그러니까요. 데이터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어는 저같이 아직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셈블리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. 이게 그 얘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대로 뭐 기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맞죠. 하드웨어는 기계어 그 바이너리 코드만 받게 되니까는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한 경우는 대개 하이레벨 랭귀지는 요새 할 거예요. 그리고 어셈블리를 안 되는 얘기는 하드웨어를 안다는 얘기예요. 그 어셈블리는 이 MCU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떤 거 어셈블리 한다는 얘기는 MCU가 정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제어하는데 이런 데서는 틀림없이 여기 이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쪽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은 해봐야 되죠. 계속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. 그치만 한 번 해서 마스터는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가 하는 말로 그 뭐 수총각 수천여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렇게 학부 나오면서 바로 가는 것보다 한 번 해서 그 수총각 딱지를 띄고 가야 되지.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저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해보면은 된다고 생각해요.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현장에서 이쪽이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는 한 번 해봐서 감을 잡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점점 커 가더라도 이쪽을 사실 이쪽이 기술적인 게 아니거든요. 뭐 태산이 높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안 해본 사람들이 이게 기술로 생각하지 제가 보면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. 그래서 설명이 좀 오늘은 왜 이쪽을 해야 되고 이쪽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데 이 개발 장비 만드는 개발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구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. 그리고 끝내겠습니다. 이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거 분위기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이쪽에 그럼 개발 장비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1차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은요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PC 그 컴파일러가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ATM가 컴파일러가 돌고 있는 PC 당연한데 그래서 안 썼어요. 이게 PC하고 그 하드웨어하고 PC들은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. 근데 하드웨어는 크게 아니고 뭐 하드웨어는 이렇게 타겟보드 그렇게 맹기러진 프로그램이 어드런 용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작동하는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타겟보드가 있어야 되고 이 타겟보드하고 PC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PC하고 이 타겟보드를 연결하는 ISP라고 있어요. 인서킷 프로그래머인데 저는 MK2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예요. MK2라는 걸 쓰고 있어요. 그래서 타겟보드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타겟보드 있어야 되고 이 ISP가 있어야 돼. 이건 여러 가지 있어요. 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드웨어는 두 가지, 소프트웨어는 컴파일러. 그리고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그 작동하는 거 뭐 여기 지금 이 보드에는 부저가 있거든요. LED도 있고 그래서 깜빡거리고 그런 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최고 수준에 이런 데를 가려면은
그 작동하는 거 파형, 예를 들어 1초 켜지고 1초 꺼지고 하는 거를 맹기렸다고 하자면 램프로 깜빡깜빡하고 1초 삑하고 1초 쉬었다가 또 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. 여기서는요. 그걸로도 프로그램이 정상이구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스코프라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파형이 여기 위에 나온 거가 이게 1초예요. 여기 지금 500mm라고 그랬잖아요. 요 한 칸이 500mm. 두 칸 켜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1초거든요. 두 칸 꺼져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측정 장비는 폭이 아주 로레벨에서 이 스코프 얘 정도 되면 아주 하이레벨, 아주 극 하이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죠. 더 위에도 있겠지만 그건 무슨 뭐 피코세컨이 나노 얘도 5나노니까 나노보다 더 위에 그렇게 재는 무슨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풍산금속에서 총알 속도를 재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거보다 우걸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된다는 거. 얘는 보조 측정 장비라는 거. 그렇게 해서 여기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드려서 오늘 강의 끝낼 건데 끝내겠습니다. 근데 준비하는 거를 조금씩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 MCU 설명이 ATM가 8인데 얘는 8이고 얘는 328이에요. 이거 두 개 MCU 설명 드릴 거고 타켓보드에 이렇게 땜질 했어요. 땜질 해서 이게 아날로그 값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설명드린다는 거.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컴파일러를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컴파일러가 제가 홈페이지가 오래됐어요. 뭐 지금 거는 80년인가 82년에 만든 건데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.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지보드라는 건데 안 올라가더라고요. 에러를 이렇게 내서 지금 컴파일러가 요거 4개하고 요거까지 5개를 제가 확보하고 있어요. 이걸 쓰시거나 이게 좋은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또 잘 안 붙더라고요. 작동을 잘 하네요. 뭐가 안 되냐면 다 프로그램 잘 도는데 얘가 USB를 또 잘 안 붙어요. 제가 좀 그렇게 하드웨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안 붙으니까 안 쓰고 지금 이 4개 중에 4개는 다 썼던 것들이에요. 차차로 개량 버전이 나오면서 얘가고 지금 거는 또 얘도 아니에요. 윈도우 10에 쓰는 거는 윈도우 7이라고 저기 뭐야 AVR 7이라고 그래가지고 윈도우 10에서 쓰는 거 온라인 버전이 있고 오프라인 버전 2개인데 깔아봤더니 걔도 그 ISP가 잘 안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고 이거는 MK2의 발전사를 그 ISP죠. ISP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이건데 초기엔 이거였어요.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것도 이건 USB 최근엔 USB인데 얘는 232였고 또 이렇게 개인 업자들이 맹기란 거 파는 거 값이 싼 거 이런 거 있고 여기서 쓴 프로그램 리스트예요. 다 올라 있습니다. 거기가 측정 지원 장비 아까 좌우에 사진에 있던 거 1초짜리 맹기란 거 그 1초짜리 맹기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아주 이 강의 시리즈 제가 아마 한 10개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다 하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. 실제 제가 해본 거를 올리는 거니까.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게 그냥 입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보여주고 프로그램 보여주고 해서 할 거니까 여기를 마스터라고 그러나 이해하시면은 어셈블리는 끝나는 걸로
이 MCU가 여러 가지예요. 이건 여러 가지라고 해도 하나거든요. 같은 회사 거에 프로그래밍 어셈블리 그 리모닉이라네. 그 코드가 같으니까요. 조금 몇 개씩만 다르거든요. 규모에 따라서. 그래서 어셈블리 하드웨어는 다 끝내는 걸로 열심히 하시면 끝내는 걸로 하고 계속 시리즈 할 거예요. 오늘 그래서 이 첫 번 또 다음번 어떻게 된 거 밑에 좀 보여드렸죠.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